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러한 척추질환이 생기는 건 불가항력적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수칙만 잘 지키신다면 조금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불편하시더라도 침대에서 주무시고 식탁에서 식사하세요.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은 의자나 침대 또는 식탁보다는 바닥에 앉아서 밥상 펴놓고 또 TV 보면서 식사하시는 게 좀 더 좋고 또 이불 깔고 주무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좌식 생활은 척추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허리를 올바르게 펼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고 침대에서 주무시고요. 두 번째, 등산을 피하세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등산 즐기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등산 물론 좋은 운동은 맞습니다. 근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요,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경사가 있는 길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허리를 사실 구부릴 수밖에 없는 운동이죠. 이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에도 부담을 주고 허리 관절에도 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허리를 상대적으로 뒤로 젖히니까 이 척추에 있는 뒤쪽 관절에 또 부담을 줘요. 결국 척추에 좋지 않은 운동이고요. 오히려 등산보다는 평지에서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친구 같은 신경외과 병원을 하나 만드세요. 특별히 다치거나 또는 외부에서 충격을 받지 않더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 다리가 저린다거나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뭐 다 그러니 하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약이라든지 간단한 주사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신경외과 병원을 하나 정하시고 이 한 병원에서 좀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세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주사를 언제, 얼만큼 맞았는지 이게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나와 잘 맞는 친구 같은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세요. 가벼운 조깅도 좋고 맨손 체조라든지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허리 통증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숙면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직립보행, 바르게 걷기, 어떻게 하면 허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지 오늘 우문공답에서는 허리를 위한 올바른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보통 걷기라고 하면 발의 위치라든지 보폭이라든지 하체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오히려 상체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없고요. 또 올바르게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상체를 올바로 세워야 하체도 따라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걸을 때 하체보다는 상체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안전상으로도 매우 위험하지만 단순히 건강학적으로만 보더라도 목과 허리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걷기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상체를 숙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과도하게 뒤로 젖히면서 걷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의식적으로라도 걸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걸음걸이 시작해 볼까요? 우선 고개는 숙이지 마시고요. 눈의 시선은 15m 전방을 향해 주세요. 그리고 턱은 약간 치켜든다는 느낌을 유지해 주시고요. 머리는 몸의 중앙에 두고요. 어깨와 등은 반듯하게 펴니다. 그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서 이 걸음걸이에 맞춰서 약간 흔들리는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끝은 정면을 향하는데 약간 바깥쪽으로 5도에서 7도 정도 벗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폭은 내 키의 40% 정도가 정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공동걸음을 걷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보폭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까지 발 전체를 이용해서 롤링하듯이
디디면서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걷는 게 좋을까요? 허리가 이제 아프지 않은 분들을 기준으로 해보자면 매일 30분에서 2시간 이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하지만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20분 이렇게 차츰차츰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디스크로 인해서 방사통이 있는 분들, 이분들은 가벼운 조깅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걸으시되 허리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목과 허리가 불편하셨던 분들, 운전할 때 허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차량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차량에 따라서 시트의 이 딱딱함 정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차의 높낮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스포츠카, 세단, SUV에 따라서 이 차량 시트의 높이가 또 다양하게 높이 차이가 좀 납니다. 운전석에 처음에 앉으시면 제일 먼저 이제 설정하는 것이 의자의 높이, 그리고 등받이의 각도, 헤드레스트의 높이 및 각도 등을 내 몸에 맞도록 이제 세팅을 해서 최대한 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맞추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 의자 높이 있잖아요. 높이는 너무 낮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카의 경우에는 의자가 굉장히 낮은데요. 너무 낮게 되면 허리에 받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무릎에 비해서 골반의 높이가 조금 더 높은 것이 허리의 정상적인 모양인 C자 모양, 요추전만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 의자와 핸들 간의 간격인데요. 너무 가깝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무릎과 엉덩이 관절이 이제 구부러지게 됨으로써 허리의 정상적인 이 C자 모양인 요추전만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은 한 120도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팔은 쭉 뻗는 게 아니라 핸들을 지그시 느슨하게 잡은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등받이는 90도로 딱 똑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100도에서 한 110도 정도 약간 뒤로 젖히는 게 좋습니다. 허리를 너무 90도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허리에 받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젖히는 게 좀 더 허리한테는 좋고요. 등받이와 허리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쿠션을 하나 받쳐줘서 허리를 이제 받쳐주면 요추전만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레스트인데요. 목받침이라고 하잖아요. 이 헤드레스트는 머리를 뒤로 이제 댔을 때 이 뒤통수가 머리에 닿을 정도의 높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 이 운전하실 때 보면 헤드레스트에 머리가 안 대시고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가급적이면 목을 헤드레스트에 대고서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안전에서도, 그리고 목 긴장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과 등 사이에도 역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자리에도 역시 쿠션을 하나 받쳐주시면 목을 정상적인 이 C자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핸들의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양손으로 9시와 3시 방향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잡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시다 보면 차가 좀 막히거나 또 저속으로 가야 되거나 이런 구간들에서는 오히려 9시, 3시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잡으시면 어깨라든지 승모근에 받는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손보다는 양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잡으시는 게 근육 긴장과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일단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 받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배가 좀 나오잖아요. 배가 나오면 우선 복부의 근육이 약화가 옵니다. 더불어서 지방량은 늘어날 테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약화가 오고요. 더불어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두 번째, 배가 나오면요, 척추 옆에서 본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허리에 보이는 이 요추의 만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휜 정도가 앞으로 휜 거, 전만 이렇게 휜 겁니다. 경추도 앞으로, 흉추는 뒤쪽으로, 요추는 다시 앞으로 휘어져 있는데요. 이 휜 정도가 심해져요. 이렇게 배가 나오니까 앞으로 많이 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이 구멍 있죠.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추간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공간이 더 늘립니다. 좁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척추신경 자극이 보다 쉽게 일어나고요. 이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임산부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중이 증가하면 우리가 일단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임신하게 되면 배 앞쪽으로 가해진 힘이 태아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추의 전만, 아까 앞으로 휘어진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각도가 더 심해지거든요.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결국 압력 받는 것들이 증가하게 될 테고요. 이로 인해서 통증을 더 쉽게 느끼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이 체중이 이제 감소하면서 허리의 모습이 점차 이렇게 좀 각도가 전만이 줄어들게 되면서 통증은 다소 완화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체중이 10% 정도 줄어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증상의 호전 정도가 거의 30% 정도 이상 호전되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짧은 시간 내에 체중이 확 늘어났다, 이런 경우는 더더욱 엄격하게 체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또 어떤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인간은 지구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지구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죠.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또는 걸을 때 이렇게 지구 중심에서 바깥쪽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압력을 가하게 되겠죠. 힘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디스크가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이에 따라서 디스크막이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거꾸리 운동은요, 우리가 상체와 하체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머리가 아래로 향하고 다리가 위로 향해짐으로써 중력이 작용하는 힘과는 반대 방향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 척추에 받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디스크의 힘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이완이 되면서 신경 압박을 줄이는 건데요. 체중을 이용한 견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있는 환자가 이제 이 운동을 하려고 기구에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할 때 디스크 자극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10분 이상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거꾸리 운동은 강제로 우리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급성 디스크가 있는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이 운동이 다소 조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다 보니 뇌 혈류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요.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녹내장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이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할 걸로 보입니다. 일종의 견인 치료가 맞습니다. 실제 우리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반대쪽의 힘을 작용해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다만 이 대상이 굉장히 국한적이라는 거죠. 급성 디스크 환자들에게서는 이게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착증 환자에게서는 디스크가 주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더라도 크게 뭐가 막 훅 좋아졌다 이런 느낌들보다는 근육의 이완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